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3절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데올로기의 분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4장 중에서 이 3절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학자들이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분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분류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 조지와 윌딩이라는 두 명의 학자가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와 윌딩이 구분한 것이 이 복지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지하고 윌딩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그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유명하신 분인데 이 윌딩의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발음을 와일딩이라고도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윌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지와 윌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른 사람이 분류한 것을 하나 살짝 맛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코크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사회 정책에 관한 그 사전과 비스름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주요 관점해 가지고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이 신자유주의 관점이니까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살펴볼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보수주의, 여긴 또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또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스트니까 여성주의, 이건 인종에 대한 것이고 여기 또 그린에서 이제 뭐 녹색주의 그렇게 이건 인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몇 가지 이거 관점 또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지와 윌딩이 분류한 것을 살펴보는데 이 조지하고 윌딩이 두 번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분류가 있고 나중에 또 후기 분류가 있습니다. 후기 분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후기 분류가 최근 것이니까 이제 초기 분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초기 분류가 좀 문제가 있거나 초기 분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후기 분류를 만든 건데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초기 분류는 이제 무시하고 후기 분류 최근 거니까 최근 것을 보시면 좋은데 이 불행하게도 이 이제 복지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초기 분류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초기 분류도 잘 알아두시고 후기 분류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후기 분류는 초기 분류를 좀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분류를 잘 이해하시면 후기 분류도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분류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분류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집합주의, 두 번째가 소극적 집합주의, 세 번째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네 번째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명칭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의 이 반이 우리 반대한다 할 때 그럴 때 반입니다. 저 영어로 NT입니다. NT 우리가 이 NT에서 집합주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집합주의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극적은 영어로 릴락턴트라 합니다. 영어 릴락턴트. 예, 이거 잘 써지지가 않네요. 이게 릴락턴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 지금 이게 마지못해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하는 집합주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집합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번역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비언 사회주의인데 이 회의비언이라는 말은 그저 어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비언 사회주의고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여러분들이 이거 칼 마르크스 그 사람을 딴 마르크스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지하고 윌딩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을 모아서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뾰족하게 이렇게 뭐 아주 이제 그 멋있게 설명할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집합주의는 아니 반집합주의는 이 자유방임주의니까 약간 시장을 강조합니다. 시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 국가가 최소 개입, 국가는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은 빈곤층한테 최저로 이 글씨가 이 최저입니다. 최저로만 줘라. 빈곤층한테 복지 혜택은 빈곤층한테
가능하면 조금만 주는데 왜 그러냐면 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빈곤층한테 줘라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반집합주의는 자녀적 복지 모델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윌렌스키하고 르보가 그 복지 이제 모델을 자녀적 복지 모델, 제도적 복지 모델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자녀적 복지 모델과 반집합주의는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적 복지 모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 빈곤층이나 취약한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줘라. 예, 그런 식의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집합주의는 자연적 모델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극적 집합주의인데 소극적 집합주의는 이제 자본주의가 가진 기본적인 요소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라. 개입을 해서 이제 불평등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사회 문제를 국가가 좀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극적 집합주의는 국가가 이제 개입한다 그래가지고 뭐 국가가 이 복지 혜택을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엄청나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최저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복지 혜택만 보장을 해주고 평등도 소극적인 평등 그러니까 적극적인 평등이 아니라 소극적 평등이니까 기회의 평등 이제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줘라 보완해줘라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현 사회주의는 더 나아가서 이 복지국가를 실현해라 복지국가를 실현해가지고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줄이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개선하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현 사회주의는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마르크스주의는 이 앞에 있는 그 회의비현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또 대조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가지고는 빈곤과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 회의비현 사회주의는 이렇게 복지국가를 통해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역시 복지국가도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는 이 빈곤과 불평등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정한 좋은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버리고서 사회주의가 등장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집합주의하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약간 그 좌파의 아니 우파의 보수적인 시각에 가깝고 이 회비연 사회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좌파 좀 이제 진보적인 시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회비연 사회주의는 이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사회를 개혁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추구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평등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복지국가 자체를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통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때려 없애고서 사회주의가 등장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해야지만 진정한 빈곤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개선하면서 이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그런 입장이고 마르크스주의는 급진적으로 당장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때려 없애서 사회주의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책의 표지하고 목차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빅 조지하고 이제 윌딩이 쓴 그 사회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 네 가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2장에서 이렇게 반집합주의자 이제 제목은 반집합주의라기보다는 반집합주의자, 소극적 집합주의자, 회의비현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회의비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죠. 그 네 가지의 그 이데올로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끝에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학자들 두 명이 노가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초기 분류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반집합주의로 갈수록 그 우파 보수주의 성격을 더 가지고 마르크스주의로 갈수록 좌파 급진주의 진보주의 그런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우파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좌파, 이 진보적인 그런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상 여기 잠깐 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